여러분, 70대에도 탄탄한 근육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아니고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몸짱 의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건강유지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에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70대 몸짱 의사들의 건강 비결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병행한 사람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함께한 사람이 기동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기보다 근력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20분 이상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실생활에서 중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굽혀 펴기 또는 벽 밀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고 상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허리와 복부 근육을 단련하여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한 발 서기 같은 운동을 하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운동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7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연성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만큼 유연성 운동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근력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도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과 요가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 스트레칭은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하루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몸짱 의사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간단한 유연성 운동을 실천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후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몸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만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근감소증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몸짱 의사들은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고 쉽게 손실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식단 구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영양관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큼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몸짱 의사들은 하루 3끼에 단백질을 균형 있게 분배하여 섭취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두부, 요거트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생선, 콩, 견과류 등을 포함한 단백질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고단백 식품과 함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돕고 근육 생성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오렌지,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신장에서 제대로 대사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 패턴을 바꾸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오메가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이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 생성을 돕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같은 필수 영양소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햇볕을 자주 쬐지 않는 노년층은 비타민 D 부족 위험이 큽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적었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호두, 아마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량의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섭취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근육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노년기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폐 기능이 좋은 사람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최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심장과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강도의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격한 운동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자신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평지를 걷는 대신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어보세요.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기를 병행하면 심폐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유산소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걷기보다 더 효과적인 심폐 강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심폐 건강을 더 빠르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란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운동과 낮은 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분 동안 빠르게 걷고 2분 동안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심폐 강화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오르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심폐 기능을 더 빠르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천천히 한 발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영은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폐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걷기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수영 같은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단련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독서, 퍼즐 풀기, 악기 연주 같은 두뇌 활동입니다. 독서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퍼즐 풀기나 보드게임은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합니다. 악기 연주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꾸준히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배우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70대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두뇌 자극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수학 문제나 퍼즐 풀기 같은 논리적인 사고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논리적인 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 같은 손을 활용하는 활동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고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뇌 활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두뇌 활동을 해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및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적고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혼자 하기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지속하기 쉽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하루 3끼를 꼼꼼하게 챙겨 먹습니다. 이들의 식단에는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됩니다. 아침에는 달걀, 요거트, 견과류,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밥을 섭취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먹되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끼를 건강하게 챙겨 먹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3끼를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음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짱 의사들의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몸을 망치는 음식과 건강한 대체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공육은 염분과 화학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단 음료나 가공된 디저트 대신 천연 과일이나 견과류를 활용한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70대 몸짱 의사들은 물과 건강한 차를 자주 마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화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생강차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강차가 좋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 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며 건강을 관리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수분 섭취를 늘리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차와 충분한 물을 섭취해 보세요. 다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식습관만큼이나 수면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합니다. 숙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자는 동안 빛과 소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네 번째, 취침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드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요가나 명상을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이상 명상이나 심호흡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산책이나 등산 같은 활동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세 번째,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영향을 받으며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명상과 심호흡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과 심호흡을 실천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합니다. 심호흡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의 이완을 도와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몸짱 의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음악을 듣는 것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몸짱 의사들의 건강 유지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심폐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을 실천하고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 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